예, 맞습니다. 또 H&M 티셔츠랍니다. 릴렉스핏 티셔츠에 5,900원 이상 안 쓴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저 되게 싼 걸 산 적 있거든요. 2019년도에 싼 거를 샀는데 너무 싼 거 산 거죠. 어깨가 길이가 안 맞아요.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어요. 제가 또 나름 이제 옷을 만들어 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빨래를 해가지고 딱 접는데 한쪽 어깨가 길구나. 그리고 약간 뭐 이 어깨 선이 이렇게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10,000원은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되게 오래 입어요. 생각보다 모가지도 안 늘어나고 어떤 거는 10,000원 넘게 줘도 모가지가 짝짝 늘어나는데 이건 안 늘어나더라고요. 잠옷이라고 해도 가끔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내가 정말 거지 발사계도 아니고 어깨도 안 마른 이런 옷을 입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집안에서만 좀 입다가 이건 좀 영 아니다. 이거 무리데스 해가지고 버렸습니다. 싼 게 비지떡인데 비지떡도 솔직히 양심이 없다. 비지를 넣어야지. 이건 비지도 없는 거고 진짜 기본이 안 돼 먹었다. 옷을 만드는데 돌아버리겠습니다. 41살의 간호조무사 도전. 나이 많아서 늦은 건 아닐까. 실습도 겁이 나서 용기가 안 남. 동기부여 그거 구독자분 중에서 나이 훨씬 더 많으신데 간호조무사 따신 분 계시거든요. 41가 좀 많다면 많은데 50살보다는 처녀다. 이거는 애새끼다. 응? 50살 된 건 아니니까 좀 41살이면 아직도 이제 에너지가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겁은 나는데 솔직히 그거는 되게 지역적인 문제거든요. 우리가 집을 보러 갔는데 저 체리 몰딩이야 약간 이런 것처럼 그거 고치면 되거든. 마음에 안 들면 치료하면 되고 되게 지역적인 문제인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나이가 너무 많은 건 아닐까. 실습이 겁이 난다. 실습 가봤자 몇 개월밖에 안 하거든요. 가서 내가 그냥 병원에 취직해가지고 그 시간이 더 긴 거지 괜히 두려워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고 근데 장점이 있다면은 아무데나 취업할 수 있다. 아무 병원이나. 41살이면은 젊은 축에 속하고 53살에 도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을 한다는 건 딴 게 아니고 인간관계가 힘들다. 월급이란 게 한 달간 사람 사이의 감정을 견디는 비용. 눈치 없게 이렇게 일단은 취직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취직시켜야지 일단. 그러니까 너무 겁주지 마시고 우리 말씀 맞는데 이거 쫄아. 괜히 쪼니까. 그래도 이거 버는 게 좋은 것. 근데 일단 취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서 하시겠죠. 내가 여기서 버틸 것이냐. 족같네 하고 때려칠 것이냐. 훗날 상황 봐서 정하는 것이고 너무 미리부터 이렇게 겁먹고 하면은 괜히 막 사소한 것에 예민해지고 그러거든요. 진짜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결혼은 좀 빨리 하죠. 다른 직업 가진 사람들보다. 졸업하고 나서 이제 애들이 막 몇 년 있다가 시집 간다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에 막 결혼 안 한다 막 그러는데 생각보다 그 같은 동기들은 결혼을 빨리 했어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다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일단은 매달 이제 따박따박 월급 받고 또 아기를 낳고도 일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들을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50에도 자격증 따서 취직할 수 있나요? 그게 기회가 젊은 사람보다는 적다는 뜻이지 아예 취직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실제로도 그렇게 나이 드셔가지고 일을 하는 분이 계시니까요. 40대 할 거 다 해보고 한의원은 괜찮은데 20대 그러면 좀 비전 없지요? 그렇지는 않고 왜냐면 언제든지 일을 관둘 수 있고 또 새로 구하면 되니까 그게 이런 자격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휘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젊은 시절 잠깐 일해가지고 알바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주말에도 알바해도 되고 그렇게 이제 일하는 게 되게 자유스러워요. 그러니까 파트타임 일해도 되고 풀타임으로 일해도 되고 내가 일하기 싫어가지고 좀 쉬었다가 다시 일해도 되고 왜냐면은 구인난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야 비전이 없다도 그것도 말이 좀 안 맞죠? 어머님 60세에 정년 퇴직하시고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서 요양기관 재취업 내가 마음에 드는 데를 다 골라서 가지는 못하지만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직군은 그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되는 거는 이제 병원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합니다. 부모님 두 분이 50대에 자격증 따셔서
일을 하신다고요. 막 늦었다고 나는 이제 끝이야. 이거는 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뒤지기 전까지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요. 10세에 일을 해야 하다니. 70세가 돼도 해야죠. 80세가 되어도 이제 내가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돈 벌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또 오래 사니까, 그리고 또 나를 먹여 살린 그런 존재가 없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죠. 50대 후반에 취직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지만 멀쩡하면은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뭐 경제적 자연이 은퇴니 막 그러는데 그게 되게 무의미한 게, 사람이 오래 사는데 그게 은퇴해봤자 뭔 소용이야. 왜 자꾸 들은 돈은. 네. 현실 가능한 가난 벗어나기 관련 책 출판할 의향, 유튜브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등등 하고 있는데 이야기로 엮어서 책 출판해도 좋을 듯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거 되게 출판 제의가 많이 들어와요. 메일이 출판사에서 많이 오는데 저는 아직은 그걸 쓸 단계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아직까지도 이제 가난을 이렇게 극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2주택이 되는 날 개 어이없나요? 제가 좀 더 성장을 하고 나서 내가 개뿔 돈도 아무것도 없는데 저 이렇게 해서 가난을 벗어났습니다. 가난은 질병이라고요. 이 지랄하면서 책을 팔아먹기에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얻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고, 일단 블로그를 열심히 써가지고, 저도 공부가 지금 많이 필요해요. 남 가르칠 그게 아니라니까요. 몇 년 후엔 가능할 듯요. 저는 이제 2년 더 해보고, 저는 3년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 집에서 3년을 살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보자, 그런 제가 소박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빵 터지거나 그랬으면은 또 결과물을 빨리 볼 수 있겠지만요. 저는 이제 구라를 치고 싶지가 않고 진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가 있는 책을 만들고 싶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유튜브 광고 중에서 막 가난은 질병이라 그러면서 정신병이라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왜 이렇게 조롱하고 희화하는지, 그런 사람들 진심 소시오패스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컨텐츠가 많죠. 뭐 가난하면 뭐 의욕도 없고 뭐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원인에 따른 결과지. 그 사람들이 이제 약간 말이 좀 그래요. 그냥 혐오죠, 혐오. 빈자 혐오. 힘이 없는 사람이니까. 10만원짜리 매트리스 버리고 가구점에서 60만원 침대 질렀는데 그건 48년 쓰면 괜찮겠죠? 48년 쓰면 그 안에 벌레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왕 사신 거 이제 잘 쓰시고, 저는 침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자가집이 있어도 청약통장이 필요한가? 어떤 청약은 집을 갖고 있어도 그걸 처분하고 그런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약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청약통장 2만원짜리 무쓸모까지는 아니고요.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낫지만은 2만원짜리 넣어도 민영주택 분양할 때는 그게 상관없는데, 그것도 돈을 많이 밀어넣어야 되거든요. 아무튼 필요하니까 10만원. 네, 10만원. 5만원 넣지 마시고요. 차라리 한 달 건너뛰고 10만원으로 채워 넣으세요. 나중에 이렇게 미납으로 돼가지고 나중에 이게 다 채워 넣으면 되거든요. 집값 하락론자 선두주자 그 연구소 댓글에 부동산 시작이 하락세에 접어들어 청약통장을 해지했다는 댓글에 좋아요가 많았어요. 우리 빡대가리 친구들 절대 청약은 깨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청약을 깨면 안 됩니다. 왜냐? 집 안 살 거라면서요. 집 안 살 거면은 이제 임대주택을 들어가야 되는데, 임대주택을 들어가려면은 청약통장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그 점수를 맞춰가지고 자기가 당첨이 되는 건데, 집을 주는 게 아니라 임대로, 행복주택을 가더라도 뭐 다른 임대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집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뽑혀요. 그건 되게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굉장히. 나라에서 해주는 거 있잖아요. 뭐 장기 전세 뭐 이런 거나, 제가 뭐 종류를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능지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나라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가 선택한 거잖아요. 자기가 잘 모르고 그냥 이상한 선택을 한 거죠. 잘 모르면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이제 기분에 쏠려가지고 청약을 왜 깨나요? 임대주택 들어가기 싫어요? 청약 당첨되셔가지고 저번 달에 바로 해지했는데 다시 통장 만들어야 하나요? 새로 시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가입해가지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지간한 사람들은 솔직히 모르거든요. 아예 그냥 내가 집을 살 생각조차 청약 뭐 된다는 거조차 그냥 꿈을 안 꾸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청약을 하려고 해도 넣었다가 잘못되고 계약금도 없는데 그냥 넣었다가 덜커덕 돼가지고 통장 날리고. 진짜 안타까운 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능력이 되는데 기회를 놓치고 또 지금도 또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늙어서 고생하니까 집 한 칸에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인데 또 인구가 줄어들어요. 님 어렸을 때보단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왜 이렇게 뭐 멸망을 기다려. 멸망 기다리기 전까지는 좀 내 집에 살면은 뒤지냐고. 아니 그동안 거적대기 깔고 살 것도 아니고 그쵸?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막 또 내린다 폭락한다 거기다 또 관심을 안 두고 계속 막 지켜보고 이게 괜찮은 가격에 나올 때 이제 딱 들어가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꺾어버리니까 그쪽으로는 아예 신경을 안 써버리니까 앞으로 이제 디스토피아가 펼쳐지는데 돈도 없고 뭣도 없는 내가 어떻게 그 힘든 세상을 견디려고 휴거를 기다리면서 되게 누워있어야 돼. 세상 멸망할 때까지.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밥 잘 처먹고 할 거 다 하고 그러고 다니면서 꼭 집은 꼭 멸망한다. 인구 멸망하는데 지금 직장 뭐하러 댕겨. 일본도 도쿄 집값은 하락했다 다시 폭등. 지방 인프라 붕괴 때문에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방에서 인구가 빠지는 거지 계속 모이고 있거든요. 서울 수도권은. 그러니까 내가 좋은 기회를 놓친 걸 지금 우리가 학습을 했잖아요. 2020년, 2021년 많이 올랐으니까 그때 깨달은 게 있어야 되는데 또 옛날이랑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잘못했으니까 이번엔 진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이상한 또 멸망론에 심취해가지고 미치겠다. 그리고 좀 어떤 분이 또 자꾸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멸망론자들은 내가 이해합니다. 그 심정은 내가 이해하고 나도 약간 비슷한 계열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더 짜증나는 존재는 저 이자 부담 너무 힘들어요. 대출이자 한 달에 170만 원씩 내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님처럼 정부 대출 받으려고 해도 소득이 높고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되고 너무 황당한 게 먹고 살만한 사람 아니에요. 여기 이자만 170이면은 그거 꽤 막 몇 억씩 대출을 받은 거고 그 정부 대출을 못 받는 거면은 둘이 합쳐가지고 연봉 7천이 넘는다는 소린데 나는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 하소연까지 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나보다 배떼지가 부른 사람들 하소연을 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나 미치겠어. 개 짜증나요. 그런 인간. 나 매기는 거죠? 자기 좀 잘 산다고 매기는 거죠? 개열받네요. 본인 판단으로 영끌해서 사놓고 왜 때문에? 그 몇 명 그러고 갔어요. 자기 분수에 맞게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 빨리 갚아도 되고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원래 대출은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와서 지가 하소연을 하고 지랄이니까 그럼 그거 팔고 빌라 가서 살아. 그럼 나랑 바꾸든가. 나랑 바꿔. 나 170 이자 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진짜 안 먹고 안 쓰고 가난 다이어트 하면서 나랑 집을 바꾸시다. 여기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나가니까 30만 원 아니지 29만 원밖에 안 나가니까 나랑 집을 바꿔요. 재수없어. 어이없네요. 영끌 자랑지. 아니 그러면은 계약했을 때 나랑 같이 가든가 대출 받을 때 나랑 은행 같이 가든가. 존나 재수없네. 절대 안 바꾸죠. 와서 징징거리기만 하지. 그러면은 투잡 뛰어요. 알바하고. 그렇게 부담스러우면은 돌려자랑 맞습니다. 나는 이렇게 큰 집에 살고 있지롱. 나는 우리 집 그거 벌이도 한 7천 넘지롱 1년에. 매기는 거죠. 매기는 거. 아니 슈퍼 땡스라고 있어요. 그렇게 자랑질을 할 거면은 현질을 하고. 내가 자랑할 때 맨입으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뭐 좀 쏘고 그러면 내가 좀 들어줄 텐데 걔 열받아가지고 그러면서 말미에 이 영상은 뭔가 공감이 되지 않네요. 쥐가 하는 말은 공감이 되고 1억대 집 겨우겨우 산 사람한테 와가지고 제가 대출이자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유 나도 어렸을 때 읍시 살아가지고 산동네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산동네 가든가 그렇게 버거우면은 집 정리하고 빌라 가든가 40년 썩은 걸로 가든가 그러면 이제 대출 필요도 없을걸요? 지인이 그렇게 자랑을 한다. 투자한 거 5천밖에 안 올랐다. 자랑인 거죠? 자랑한 거죠. 그때 밥을 샀으면은 그냥 좋게 듣는 거고
밥을 안 사고 전화로 하면 이렇게 나불나불 거린다 그러면은 차단 받습니다. 아는 언니가 집이 2채나 있는데 밥 산다면 김밥 맛집이라고 데려가요. 돈은 많은데 맘은 쫀생이. 그 김선생 이런 데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혹시 김밥 네이션이나 김밥 헤븐 이런 데 가가지고 가오를 잡나요? 거기서 이렇게 김아이를 보여주시면서 야 여기 김밥 맛집이니까 정식 세트로다가 너 내가 한턱 쏠게. 정식 세트 얼마죠? 7,000원인가요? 8,000원인가요? 그거 김밥이랑 돈가스랑 이렇게 쫄면 한 줌 있는 거 그거를 사주면서 가오다시를 잡으면 어머 우리 언니 최고라고. 역시 이 주택자 정말 그냥 존경한다고. 뭐 그럴 줄 아나 보죠? 자랑을 할 거면 좀 그런데 약간 올리브유 같은 거 나오고 발사믹 소스 나오고 그런 데를 좀 데리고 가서 밥을 사주면은 내가 언니 화이팅이라고 해줄 텐데 재수대가리가 없네요. 김 선생이면 내가 이해해. 언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비싼데 이거 나 크림치즈 김밥 먹어도 돼? 혹시? 이러면은 내가 인정. 아니면 언니 나 포장 좀 해도 되가나? 이렇게 한 3줄 정도 싸가면 내가 진짜 인정합니다. 김 선생 거기 한 번 가본 것 같아요. 비싸던데 진짜. 비싸서 네 못 먹겠습니다. 딱 한 번 가봤습니다.